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니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를 격동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로 통합되었던 시장이 분열되면서 이제 각국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 역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니체가 살던 19세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어요.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산업혁명에 따라서 여기저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 혁명을 비롯한 여러 혁명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새로 등장하고 후진국이었던 러시아 역시 세계적 강자의 반전에 들어서고 독일 역시 그런 강대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니체는 1844년 이 시점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죠. 그 결과 그때까지 종교에 의존하겠던 그런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종교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가치가 쇠퇴하고 그 결과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어요. 니체는 이러한 세태를 인류의 위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인류를 위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니체의 사상이 그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니체가 12살 때의 기억을 되살려 쓴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갔던 그 시간, 그것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독일은 불과 250년 전까지만 해도 180여 개의 작은 나라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또 강해요. 그래서 니체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을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갈 때 하늘나라보다 가까워지고 신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느껴졌다. 그런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니체는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목사였죠. 그러던 그가 성인이 되어서는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니체는 성인이 되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런 선언을 하게 되죠. 신이 죽었단 말은 신은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쇠퇴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신의 죽음과 함께 인간이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성을 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적합한 인간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그의 사상 체계를 세웁니다. 니체의 생각은 후대 사람들에게 철학이나 사상, 문화, 예술, 문학 다방면에 걸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의미한 세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나중에 등장한 실존주의 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실존주의를 상징하는 미술 작품의 하나입니다. 에드바르트 뭉크의 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깊은 불안과 소외의 순간을 포착해서 무의미한 세상에서 현대인의 고립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물의 일그러진 얼굴과 피처럼 붉은 하늘은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한 현대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걷는 남자입니다. 광활한 텅 빈 공간을 걷는 외로운 인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길쭉한 팔다리, 쇠약한 몸은 취약함과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조각품의 세부 묘사 부족과 인물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무관심해 보이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체 생각입니다.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42년에 출간됐는데 지금도 책방에 가면 이 책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책을 찾는 독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까미는 이 책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의미 없어 보이고 목적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삶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생각과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니체는 1856년 12월 26일의 추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12월 25, 26일 이틀은 크리스마스 휴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쓰고 있어요. 나는 내 삶에서 내게 기쁨과 고통을 주었던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 일은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은 과거에 소중했던 그런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영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 나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밤에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새벽에 도버 해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생생했던 기억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그때 일기를 보면은 그때 그 도버 해협의 신파리, 갈매기 떼 이런 걸 보면서 감격했던 그런 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때 점검을 보다 잘할 수가 있고 또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방출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일종의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불안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초청한 게스트하고 대화를 아주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재능이 있죠. 자신이 취재한 어떤 그 사건이나 그 게스트와의 대화 그것을 잘 이끌어감으로써 시청자들의 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 여자가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불안을 느꼈다. 이게 현대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낌으로써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 그런 그 신호가 불안감입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위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기를 쓰게 되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출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정서적 웰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